컨퍼런스 역사. 제가 운이 좋게 많은 여성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역사에 우리 미주 여성 컨퍼런스를 비롯해서 세계 여성 컨퍼런스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 자문위원회 활동 방향, 그리고 여성 자문위원회 미래는 어떨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하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왜 여기 섰는지, 그래도 제 소개를 아까 했지만 거기도 써있긴 한데 좀 2기라고 나왔네요. 12기예요. 2기는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12기부터 20기까지 이제 13기하고 17기 제외하고 자문위원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번의 협의회 간사를 했어요. 총무 간사를. 그래서 12기, 14기, 19기에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간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5기에 북미주 차세대 컨퍼런스라 해가지고 그때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세계 여성 컨퍼런스 준비위원장 이렇게 15기와 18기에 역임을 했고요. 20기에는 상임위원으로서 국제협력분과위원으로 2월달까지 하다가 이번에 새로운 정권이 되면서 또 분과위원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북미소통 2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기 때 14기 간사하고 나서 의전 표창 주셔서 받았고요. 청년 컨퍼런스에 7회 그리고 여성 컨퍼런스에 4회에 참석했어요. 웬만한 기록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믿으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자, 네, 그럼 잠깐만요. 먼저 네,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의 설치 근거.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다. 그죠? 굉장히 많이 들으셨는데 헌법기관이라는 것이 제가 참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퀴즈. 네, 어저께 저도 사실은 좀 다른 얘기를 하면 미주대행님처럼 저도 4시에 잤거든요. 그 통일골든벨 보다가. 근데 그 아이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자문위원님도 열심히 한번 좀 문제를 풀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 다 답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자, 헌법기관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거 18도금 직지 북마크입니다. 네, 다들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네. 헌법에 이렇게 있다. 헌법에 있다. 네. 그러면 헌법에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헌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 헌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갈까요? 헌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국가의 지켜야 한다는. 네, 권리와 의무. 그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국민 투표해야 돼요. 합의를 네, 해야 국민 투표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평통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이렇게 바꾸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하지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헌법기관이에요. 그래서 제 헌법 제92조에 보면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를 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통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거니까 믿으셔도 돼요. 그리고 1981년에 6월 5일 헌법 제68조에 근거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창설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987년에 10월 29일에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헌법 92조에 따라서 기관 명칭이 그때 이제 바뀐 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변경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자문위원회 신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헌법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민주평통의 모든 것을 바꾸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문위원이잖아요. 자문위원은 뭘까요? 자문위원의 신분은 뭘까요? 아까 권리와 책임, 네, 미주부장님 대행님께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저 너무 어려워요. 네, 대행 미주부의장님으로 할게요. 그냥 네 해주세요. 미주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우선 볼까요? 자문위원은 뭐라고 돼 있죠?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은 어떤 활동을 해도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시면 안 돼요. 다만
이제 나옵니다. 대통령 명의 위촉장을 수여하죠. 그래서 의장님이 대통령이세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고 차세대들을 영입할 때 이것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이런 좀 뭐죠? 그 권세나 이런 거 뭐 좀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분증 받으셨죠? 거기 보면 뒤에 보면 대통령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기부터 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부터 각 대통령님의 다 그것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배지도 받으셨을 텐데 배지도 사실 저 너무 아까워요. 매번 바꾸시더라고요. 그거 바꾸는 데만 몇 억이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보안을. 근데 매번 바꾸세요. 그리고 법정회의 참석 시 예산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셔서 지금 뭐 식사도 무료로 하시고 호텔도 무료로 되시고 비행기 표도 조금 주신다고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비도 받으시고 그러시면 그렇게 그런 그것이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예뻐서만 주실 수는 없어요. 이게 헌법기관이고 딱 정해진 거라서. 그리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등 활동 실적이 뛰어난 자문위원에게는 정부 훈포장과 그리고 의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의장 표창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한 3, 4기 임원으로 활동하시면 거의 다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관지, 평화통일 남북관계 현안 자료, 그리고 평화통일 자료 등을 수시로 지금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통일 받으시죠? 월간지 받으시죠? 네네. 그것도 다 여기에 근거해서 된 겁니다. 자, 자문위원은 임기 초에 다음에 선서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실 수 있으시죠? 우리 선서를 한번 할까요? 선서? 네, 합니다. 시작. 본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국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건데 보통 대표만 하시기 때문에 내용은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선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게 참 한국말이 어렵긴 한데 품위를 어디까지가 하는 게 품위를 유지하는 거지만 남들이 볼 때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위를 남용한 청탁이나 이권 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참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데요. 민주평통은 준공무원의 자문위원은 준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김영란법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로 만약 사무처나 뭐 지원들이나 누구한테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청탁을 하시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청탁을 받아서 뭐 금품을 수수하신다거나 이렇게 되면 김영란법에 저촉을 받으세요. 근데 시민권자시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선거다 이럴 때 보면 여당에서 많은 저희가 접촉이 갈 거예요. 사실 선거운동을 해달라 이렇게 많이. 왜냐면 의장님이 대통령이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이따가 또 좀 쓴소리도 하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많이 할 생각이거든요. 이거 오프터 레코드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성 자문위원, 지금까지는 민주평통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봤는데 여성 자문위원회 지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점차 숫자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12기부터 보시면 네, 12기에 21%였어요. 그런데 20기에 지금 40.2%예요. 제가 좀 더 그리고 다양한 여성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어요. 보시면 파란색이 남성 의원이시고 네, 주황색이 여성 의원이신데 점점 많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뭐 강제적으로라도 40%를 꼭 맞춰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졌어요. 근데 사실 네, 그 전에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양적 증가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역차별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남성 위원님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번에 그 아이비리그나 아니면 UC에서 아시안 학생에 대한 특혜를 없애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들으셨나요? 혹시? 네, 들으셨죠. 사실 그 이유는 아시안 학생들이 전에는 마이너리티라서 그렇게 가는데 어려우니까 저기 혜택을 줬지만 사실은 이제는 아시안 학생들이 더 하버드도 많이 가고 스탠포드도 많이 가고 하니까 굳이 안 줘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이제 40%, 60%가 된다면 어떤 그런 것들에 중심을 두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능력이 있고 그런 분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을 40%를 채우기 위해서 그 남성 위원님들은 그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못 들어가시는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여자지만. 예. 2021년 6월 4일에 여성 평화 헌장이 제정이 됐습니다. 아시는 분? 모르세요? 네, 여성위원장님이 적기 때문에 아시죠? 네, 이렇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여성 평화 헌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쭉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요 다음번 내용을 볼게요.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평화의 마음을 갖추고 다듬어 나간다. 저는 여기서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더 나아가서 차이라보다는 다름을 인정한다. 아침에도 강사님 중에서 티나리우 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다름을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구글에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여성평화현장이라고 구글에 찾으시면 다 찾으실 수 있으시니까 꼭 찾아서 한번 숙지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2021년 9월 16일에 제205호 여성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사실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았는데 2021년에 이렇게 9월 16일에 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4번에 보면 국내 및 해외 지역의 여성위원회 주관 여성사업의 조정 협력에 관한 사항. 어떻게 보면 이런 여성 세미나, 이런 여성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좀 재미있으실 거예요. 민주평통 여성 컨퍼런스의 역사. 사실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2012년도인데 그때 좀 어렸네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그러니까 미주 지역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한국에 있는 본국에서 전국 여성 정책회의가 있었어요. 서울 킨텍스에서 다 같이 모여서 그때는 이제 여성위원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여성위원들 전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갔던 사진이고요. 이제 2013년에 시애틀에서 미주 여성 컨퍼런스가 처음으로 생깁니다.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대양주 여성 컨퍼런스가 시드니에서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미주 지역과 비미주 지역을 나눠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14년에 아시아 유럽 여성 컨퍼런스가 자카르타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시아 유럽 쪽은 여성 컨퍼런스를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2015년에 여기 계신 분들 계시죠? 미주 여성 컨퍼런스 휴스톤에서 열렸던 여기 이 자리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휴스톤에서 열렸던 건 혹시 여기 사진에 있으신 분 김남희 의원님하고 네네 몇 분 계시네요. 네 반가우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 또 아시아 유럽 대양주 러시아 중동 여성 컨퍼런스가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세계 여성 컨퍼런스가 이게 최초의 세계 여성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14개 협의회, 해외에서 25개 협의회 여성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여성 컨퍼런스가 시카고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세계 여성 컨퍼런스가 아테네, 그리고 해외 30개 협의회 여성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아테네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2018년에 세계 여성 컨퍼런스가 저희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그때 준비위원장 있거든요. 맨 저쪽에 있는 게 저예요. 지금 입고 있는 옷 입고 있네요, 사실은. 네, 해외 37개 협의회 그리고 국내 9개 협의회 여성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다라고 열렸었습니다. 좀 사실 여담인데요. 저기 이렇게 통배너라 그러죠. 통배너를 이것을 걸어놨는데, 사실 미국에는 통배너를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사무처에서 굳이 통배너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어렵게 해놨는데 저게 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순도 회장님이셨는데 정순도 회장님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직접 걸고 막 이런 일을 썼습니다. 자, 2019년에 칭다오에서 다시 만나죠. 그래서 국내 및 해외 41개 지역협의회 여성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여성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때 가신 분들 많으시죠, 여기는? 생각보다 없으시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자, 2020년, 아까 우리 자유토론을 멋있게 멋있게 아주 인도해 주신 김남희 부회장님께서 준비위원장으로 간사님으로 계실 때 하셨던, 저희가 이때 팬데믹 때라 다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지금 보면 추억인데 참 슬프긴 하네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국내외 54개 협의회 여성위원이 오프라인으로,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이제 병행되는 하이브리드 형식을 비로소 했습니다.